현재 시간 오후 2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쪽, 코스닥 쪽 낙폭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후 시장 무엇을 봐야 될지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긴급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남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표님, 부대표님과 함께 세 가지 상황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 만나보시죠. 오미크론 잡는다. 아이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백신 개발 소식이 나왔는데 오늘 아이진이 이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근데 또 항상 착수한다라는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하나 저는 또 그게 궁금해서요.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주가가 굉장히 낙폭이 과대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까지 3, 4개월 동안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이슈에 있어서 주가가 다소 많이 올라와 있는 위치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다 하더라도 과연 상한가를 갈 수 있었을까 싶은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상한가에 바로 잠기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오미크론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백신 개발에 다들 착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임상 3상이라든지 결과가 빨리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 도출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긴장감도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번부터 이지 코비드라고 해서 코로나 백신, 국내 백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식약처로부터 지금 1상 그리고 2A 상에 대해서 임상 시험에 대한 계획을 밝혔고 그로 인해서 지금 임상을 1상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제 내년 초면은 임상 2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임상 2상부터는 국내가 아니라 모집단을 넓혀서 호주, 남아공 이런 등지에서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그 회사의 대표분께서 지금 밝히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아직까지 3상까지는 좀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만들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 오미크론의 약효성이 없다. 이런 그 판단이 내려진다면 3상부터는 신규 오미크론 백신을 이미 포함을 시키겠다. 3상부터.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그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고 지금 이 오미크론에 대응을 하기 위한 후보 물질은 AI 신약 개발 업체 팜캐드 쪽으로부터 후보 물질을 지금 확보를 해서 공동 착수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무증상인 상황에서도 지금 전파한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지배종에 대한, 우세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와 함께 지금 테마로 묶이게 된 아이진의 경우에는 앞으로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지 또 이 오미크론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백신 중인지 어떤 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나와서 이런 얘기 드렸던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약주에 대해서 겨울이냐 예. 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어가지고 사실 뚜렷한 이슈가 생기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1월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기 전까지는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전까지는 뚜렷한 이벤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드리자마자 오미크론이 이렇게 또 확산세를 띠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해보면 지금 마침 시장에서도 주도 섹터가 딱히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낙폭과대주들이 지금 순환매격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여기에 대해서 백신 관련주들 그리고 일반 그 제약주들 보면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의 상황하고 잘 맞아떨어져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제가 이 제약바이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백신 개발이나 어떤 치료제 개발에 꼭 성공을 했으면 싶지만 그 전문적인 분야에 들어가서 이들이 성공을 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단언을 하기보다는 실제 그 내용을 벗어나더라도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의 발판은 충분히 좀 마련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또 이런 이슈도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mRNA 관련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을 추종을 하는 ETF 상품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ETF 상품들 지금 보시면 시장에서 핫하다는 기업들 묶어가지고 테마성 ETF 내놓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ETF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고 실제로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증시에서도 그러한 인덱스 자금이 들어오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아이진의 주가의 어떤 추세 상승에 있어서 주가의 이제 반등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한 국면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진 탄력적인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오늘 나온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가 위치 이런 것들을 그렇죠. 다 고려해 봤을 때 그런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백신도 mRNA 백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기사를 봤는데 뭐 화이자나 mRNA 그 백신 기반은 이번에 3차까지 맞으면 부스터샷을 맞으면 또 오미크론을 예방할 수 있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하던데 네네. 그럼 mRNA 관련주를 계속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또 얘기가 설왕설래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네. 그 부스터샷을 맞으면 확실히 접종 그 예방률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또 있고요.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 mRNA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 약효성이 있는 물질, 그 물질을 전달 체계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을 시키면 바로 백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방식의 백신보다는 성공적인 백신 개발에 있어서 속도에서는 단연코 좀 앞설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이점은 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독성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접종을 계속해서 이제 노출이 됐었을 때 이것이 또 사람의 인체에 있어서 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놓고 보면 아이진이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계열의 이 mRNA 계열하고 또 다른 이슈가 뭐냐면 지금 이 모더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LNP라 그래서요. 지질 나노 입자로 이 물질을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인체에. 그런데 이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요. 리포점으로 약물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점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그 안정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으로 백신이 나오게 된다 했었을 때에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떻죠? 백신 접종에 있어서 부작용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후발주자로서 다소 늦게 백신이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안정성에서 확실히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수치가 나온다 그랬을 때에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가졌다. 그렇지만 백신 개발에 일단 먼저 성공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나중에 가서 그게 진행이 됐었을 때에는 그야말로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슈는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박수빈님께서 mRNA는 단순히 코로나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항암 백신도 가능하고 정말 가장 빠르게 다른 전염병이나 그런 것에 적용 가능한 그렇죠. 그 mRNA이기 때문에 플랫폼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도 한 줄 평 올려주셨습니다. mRNA 관련주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농심, 월급 빼고 다 올라. 판가 인상 효과의 농심은 호실적이 지금 예상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뭐 농심뿐만 아니라 음식료주도 상승하고 있는데 저희 뭐 직장인들이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실제로 근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라면 업체들, 스낵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안 올리고 있는 게 정말 이상할 정도로 원료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원료비에는 원당도 차지하고요. 또 곡물가도 있겠고 인건비 상승도 매해마다 또 이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가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완전히 3중고, 4중고를 겪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판매가를 인상을 하나 많은 분들이 그 주목을 했었었고 판매가 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는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한 차례 올해 중반에 또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판매가가 일단은 인상이 되었고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라면이나 과자 가격이 한 번 오르고 나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보질 못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원료를 차지하는 원료비가 내년에 가서 좀 다소 주춤하게 된다면 곡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게 되고 이 물류에 있어서도 다소 좀 물류 부담
물류비 부담 액수가 조금 내려가고 한다면 마진 스프레드가 확실히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음식료주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어쨌든 제품가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4분기 하면 이제 11, 12월인데 온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적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음식료주 가격 상승이 최근에 주가에서 또 보여지고 있는데 사봐도 괜찮을지. 오늘 저희 농심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음식료 내에서의 탑픽은 농심인가요? 농심도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제 자존심상 농심을 먼저 선택을 네. 해주셨기 때문에 좀 색다른 종목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조금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종목 가운데에서 CJ제일제당이 눈에 띄더라고요. 정말 주가가 많이 안 올랐구나 싶은 이제 종목인데 앞서서 제가 마진 스프레드 얘기 드렸었고 음식료주의 또 다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K푸드. 지금 K-드라마 그리고 BTS와 같은 한류 어마어마한 열풍을 타면서 지금 국내 이 K-푸드에 대한 관심도도 해외의 많은 그 인구들로부터 좀 인기를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비비고 만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비비고 만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학교의 급식에도 지금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이제 계속해서 열풍을 불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음식료주로서 소개를 해드리지만 전체 매출에서 음식료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략 한 37에서 3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냐면요. 물류 사업하고 있고요. CJ 대한통운을 통해서 그리고 바이오 산업 그리고 그 에코플라스틱 이런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또 주목을 이런 부분 때문에 덜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K푸드가 한 차례 더 치고 가면서 덜 올라온 종목 쪽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기술적인 반등이 또 기대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농심도 좋지만 CJ제일제당도 다양한 재료 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탑픽으로 꼽아드렸어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내년엔 흑자 확대 삼성 SDI입니다. 배터리 3사 중에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유일한 흑자 실적을 내놓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리포트를 봤는데 제목이 네. 너무나 눈에 띄었던 게 요즘 뭐 스걸파, 수우파가 인기잖아요. 그래서 네네. 잘 봐, 언니들의 싸움이다 이런데 이번에는 잘 봐, 실적 내는 싸움이다, 뭐 실적들의 싸움이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셀업체는 이제 실적으로 간다라는 내용이던데 동의하시는지요? 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는 그동안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느냐고 실적을 그 흑자를 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이제 더는 그 명분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투자할 만큼은 투자가 되었고 전방 산업은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점점 되기 시작할 시기 때문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하고서도 만약에 실적을 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자들로부터 좀 신뢰를 잃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사실 거의 유일무이한 배터리 관련주, 진정한 배터리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한 기업은 또 상장을 했고 또 다른 기업은 이제 내년에 또 상장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 외에도 삼성 SDI가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또 있어요. 리비안 관련주들 시장에서 또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하잖아요. 네. 리비안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요. 그리고 삼성 SDI가 일단 실적도 유일하게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파트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번에 미국에 공장을 건설을 하잖아요. 스텔란티스와 이제 협업을 맺으면서 공장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이 공장 건설에 있어서 2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이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네. 앞선 그 경쟁사들은 어땠죠? 이제 IPO를 하면서 자금 조달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자들로부터 또 원망 아닌 원망을 또 듣기도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창출 그 현금이 또 풍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240조 원 삼성의 240조 원 투자 안에도 보면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투자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어떻게 보면 이 배터리에 있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 안에서 지금 하는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실적을 내보고자 하는구나. 경쟁사에 비해서 공격적인 경쟁사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인 실적을 내놓고자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은님도 그렇게 글 올려주셨네요. 셀 업체들 주가 너무 안 갔는데 내년부터 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너무 안 갔어요. 소재 업체들만 정말 아웃퍼폼하는 시장이었는데 내년에 삼성 SDI를 포함한 이 3대 셀 업체들의 주가 방향은 어떻게 될지 그냥 보지 않고 있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네. 부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전반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임박해서 많은 기대감들이 모아질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배터리 셀 쪽으로 또 관심을 기울일 때, 그럴 때 이제 주가 반등이 또 한 차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일단 시장은 계속 속도를 높여가면서 시장의 그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실적의 기본적인 그 성장세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후부터는 많은 투자자분들의 그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결국 이제 주가의 키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는 훨씬 더 올해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을 계속 외치면서 미국 내에 있는 글로벌 브랜드들 있잖아요. 완성차 업체들 보면 전기차 쪽으로 빠르게 지금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중국산 배터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견제가 조금 덜한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 분야가 있다면 바로 국내 배터리 3사, 셀 3사 업체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올해 겨울부터 내년 초반부까지는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수순에서 눈여겨봐야 될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 SDI를 포함한 셀 업체 상황실까지 다뤄봤고요. 부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